박철 씨나 동 선생님 뭐 늘 말씀하시듯이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를 지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굳이 뭐 우리와 비교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나름의 훌륭한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데, 형제인데, 동포인데 그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북이 잘 살고 북의 의료체제가 낙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뭐 유익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코로나 시국에 맞는 저희가 북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조금 가져봤는데, 제목이 이게 유튜브 제목이라고 해요. 대표님 얘기가 탄생 정성운동. 그러니까 북의 정성운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얼마 전 북한 방송에서 이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제목이 탄생이에요? 네, 탄생이에요. 네. 뭐 길이는 그리 어쨌든 유튜브 제목으로 탄생이라는 것인데, 저도 이제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하면서 제일 관심이라거나 처음에 놀랬던 거는 그 1960년, 61년 그때 있었던 그 함흥 질소비료 공장에 아주 극심한 화상을 당한 9살짜리 소년을 살려낸 이야기예요. 그 소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료진들이랑 그 일대 사람들이랑 80명이 자기 살을 띄워준 거예요. 네, 80명 가량이 자기 살을 띄워서 피부 이식해서 성공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주석이 당연하죠. 그 의료 일꾼들을 치하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병을 고친 다음에 주석단에 불러서 이제 자랑을 하면서 우리 의료 일꾼들이 이렇게 대단하다. 의료의 핵심은 정성이다. 정성. 뭐 기술, 돈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시설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일꾼들의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정성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61년도에 정성운동이라는 것이 의료계에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본격적으로 이 정성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환자에 대한 정성을 중시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혹시 북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북에 가보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남쪽에서 북쪽 병원이 나오는 영상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모든 의사의 명찰에는 정성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쓰여 있어요. 이게 표차례. 정성 써 있고 밑에 뭐 유영호, 내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정성이 첫 번째고, 모든 병실, 북한 병원의 모든 병실에는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표가 써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다못해 1990년에 한 60개 가량의 대학 이름을 바꾸면서 함흥의과대학, 정성운동이 시발이 됐던 함흥의과대학을 정성의과대학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정성이라는 건데, 그만큼 거기 의사들이며 뭐 간호사들이며 사람들이 자기 살 떼주는 게 돈 받고 떼주는 게 아니거든. 매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사회주의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 이제 의료계에서 남북 교류하려고 하는 의료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정성이에요. 이 방화수 소년의 사건. 그리고 요게 딱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의 무상 의료 체계, 그리고 이 진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정성을 다하는 그 봉사 정신, 서비스 정신은 어디서 나왔는가가 1960년 이 방화수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분은 그러면 실제로 많이 들으셨겠네요. 너무 잘하는 얘기. 그렇죠. 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때는 정말 들끓었습니다. 이때가 저는 초등학교 그때 어릴 때 근데 정말 그 모두 울면 불면 이 화면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이민들이 정말 그걸 보고 방화수 소년이 이렇게 나아진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정말 북한의 의료는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그거 음. 정말 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모두 그 여기서는 그 화면이 작지만 이제 큰 이제 텔레비전으로 서로만큼 이렇게 지금 그 나가서 이 살을 떼겠다고 막 그저 그 밀고 서로 막 들어가면서 할 때 그 광경은 정말 누구도 눈물이 없이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소년이 살아서 이제 주석단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 인민들은 엄청 정말 많은 그 한호를 가지고 울면 웃으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그 1960년에 이 소년이 화상 전신 3도 화상 48% 이상 전신 3도 화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0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한 사람이 이렇게 피부를 다 많이 절개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씩 절개내서 이분이 이제 쭉 하고 저는 되게 흉터가 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가수님 인터뷰가 이제 그분이 네. 나이가 들어서 뒤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게 1960년대 피부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의료 측에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북에서 병원 많이 다녀보셨어요? 건강하셔서 강철님 북에 계실 저는 때는 병원 별로 못 가봤죠. 주사가 무서워서 병원 저 어렸을 때 네. 우리 어머니가 녹용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만이만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약했죠. 약해서 어머니가 그 의약품을 해서 다녔으니까 그 녹용주사라는 그걸 100대 들에다가 저를 줬어요. 주사를 맞는 거예요 실제? 예, 근육주사 맞죠. 엉덩이에 맞는 건데. 근데 그거 주사 찌르는 게 그거 무서워서 저 계속 가다가 좋은 버리고 거를. 가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병원은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네. 못 갔댔죠.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 오늘 네. 뭐 여기 출연 못했는데 아, 김연희 씨가 있었으면은 연희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네. 저 친정 어머니랑 지금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연희 씨가 자기 어머니도 몇 번 피부 이식했다고 환자를 맞다. 위해서 네. 그런 거면 이런 일들은 뭐 인간 사는 사회니까 거기도 뭐 화상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아까 방아수 소녀는 80명 가량이 네. 피부를 이식시켜줬다 그러는데 또 그 몇 해 전에는 황해도 인민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젊은 병사가 왔을 때 그 병사를 살리기 위해 갖고 그 자료 보면 282명이 피부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연희 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연희 씨 말로는 이게 북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치고 그 이식 수술 안 한 그러니까 흔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님이 이거를 처음에 어디서 접하셨어요? 요게 이제 기사를. 유튜브에서 요즘은 북한 방송 남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세기와 더불어 책조차도 지금 출판이 되니만이 이러고 있는데 좀 북을 알려면 제일 좋은 거는 북에 가보는 거예요. 그걸 뭐 받아들이든 욕을 하든 건 상관없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뭐라 그러지 남쪽에서도 대범하게 북쪽 방송을 열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고 하다면 책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하지만 또 현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유튜브에 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과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걸로 아까 말했듯이 정성운동이라는 게 일어났고 학교명이 바뀌고 어쨌든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 그걸 본 건데 아주 그 사건이 좀 전에 방화수 요 소년 사건은 대표님 이번에 처음 보신 거예요? 알고는 알고는 있었죠. 근데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본 거죠. 아주 그 소년의 방화수 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살아서 지금 인터뷰에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그 이제 실습생들하고 그 네. 의료 일꾼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다음엔 그분들이 이제 서로만큼 살을 뜯어서 이제 다 자기들 붙여달라고 그렇게 막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신이 이 목에서부터 전신이 다 그 삼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 실습생들이 또 있어서 실습생들이 들어오고 그것도 또 좀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다른데 그 이제 새로운 실습생들이 또 이제 탄원하고 지원해가지고 그때 40명이 됐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다시 40여 명이 또 지금 나와서 80여 명이 2차에 거쳐서
80여 명이 지금 이거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정말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 목에서부터 3도 화상이면 그 뼈만 새빨갛게 뼈에 그 새빨간 살만 나온 상태니까 그걸 정말 살린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인공 피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네. 가능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지금 종편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도 아니까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강짤로 네. 야만적인 치료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강제로 네. 그 특히 거기 종편에서는 간호사들의 살을 강제로 뗀다 이거예요. 의사는 좀 높은 사람이니까 안 건드리고 간호사들이 제일 희생이다. 북에서는 그런 피부 이식 수술이 갑자기 지금 급하니까 떼낼 때 네. 간호사들이 희생되고 있다. 강제로 떼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헌혈도 뭐 강제로 한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강제란 건 없습니다. 종편에서도 이 정성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사건으로 이제 정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북한의 의료계에서는 그 강제로 살을 뗀다라는 그런 좀 야만적인 치료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종편에선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예. 북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무상의료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물자가 부족하던 고난의 시기 요때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무상의료 체계가 많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시스템이 많이 복구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도 뭐 진료비 안 내고 그다음 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 안 내고 수술해도 수술비 안 내고 이거는 무료인 겁니다. 무상이. 그리고 그 병원에 없는 약품, 네. 뭐 병원에 없는 의약품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물자 자체가 없으니까. 네, 물자가 없으니까. 그 대신 시장에 있는 거죠.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에서 사다가 맞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는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제 한 2, 3일밖에 안 됐고 그 방송에서도 하다못해 함흥 인민병원인가 이번에 새로 개건하고 네. 삼지연 인민병원도 개건하고 이제 사실 그 고난행군의 그때 일시적인 그런 거지. 예, 지금은 그거를 가지고 여전히 우려먹는 것조차도 왜곡해서 우려먹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북에서 아이를 키우실 때도 그러면 거기도 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예방주사 맞추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무료로 다 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부터 꼭 평양 산원이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산원들도 그 아이와 그 산모를 그렇게 뭐 정성으로 네, 그렇게 하죠. 돌봐주고 네. 아 그리고 다 그 공짜입니다 그거. 그렇죠. 그 우선시하는 거죠. 그 사업은 정말. 근데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아니 애 태어나고 지금 출산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는 타가소 육아원이니까 뭐 타가소 학교 유치원 뭐 질을 일단 차치하자 이거도 뭐다 똑같은 나만 뭐 꽁구리만 먹으면 억울하지만 다 꽁구리만 먹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질은 차치하자 이거예요. 뭐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는데 거기도 출산율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니, 논리는 출산율이 떨어지죠. 아니 출산율도 거기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예전에는 아 시대가 바뀌면서 예, 예전에는 우리 다 삼형제 이상이었잖아요. 아, 예, 대체로 다. 그거하고는 지금은 다 하나 둘 이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애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여성들한테 힘든 거죠. 여성들 힘들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 출산율을 독려하려고 어머니 대회를 열고 어머니 영웅, 모성 영웅 칭호도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이 낳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애가 셋부터는 엄마 노동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시간 일해도 8시간 일한 거와 똑같이 돈을 주고 다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반북 유튜버들이나 나라에 선전하듯이 야 북은 뭐 애도 강제로 낳게, 뭐 강제로 못 낳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네. 시대에 따라서 내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우리가 결정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도 이제같이 뭐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그전엔 여럿을 낳던 게 지금은 하나씩 낳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처럼 이 나라가 보장을 안 해주거나 힘들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여기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애도 낳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현저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보장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그 전에 많이 낳던 애를 하나씩 한둘씩 나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북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의료 체계는 아마 이 정성운동 혹은 정성대학이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북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소개해 주신 거에 보면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100번 물음에 여기서도 환자들이 질문이 많은가 봐요. 100번 물음에 100번 웃음으로 대답하자. 중환자는 나에게로. 그러니까 힘든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힘든 환자를. 네. 네. 그래야 또 입당도 빨리 되죠. 그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도 꽃이 핀다. 정성이 진짜 불사약이다. 이제 강철 씨가 이제 농담처럼 그래야 입당도 되고 뭐 이런.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거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보상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명예라든지 내가 사실 뿌듯함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자기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 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가치 판단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가 높고 수준이 높고 뭐 잘 되어 있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이런 모토를 걸어놓고 운영하는 병원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면 그런 어떤 베이스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남과 북이 만나서 어떤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서비스라든지 뭐 원무가의 운영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시스템이 조금 또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체제대로 또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성운동을 진짜 야만적인 치료법 뭐 이렇게 그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 방송들이라는 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는 어떤 뭐 여지가 생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탄생 그 사건을 하나 가지고 이제 그 인민보건법도 제정했잖아요. 제40조에는 보건 일꾼들은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해야 한다. 이런 거 규정해놓고 이게 다 그때 나온 겁니다. 정성이 진짜 불사약이다. 맞거든요. 정성이 정말 불사약이라는 거는 정말 여기서도 그거 다 이 북한에서 이 구호가 그때 다 나온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강철 씨가 다른 방송에서 북에서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힘들지 않아요 의대가? 네. 아니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북쪽 사람들은 교육, 보건 네. 이런 부분은 네. 그건 여성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간호사는 또 따로 간호사를 지원해서 네, 그건 간호사의 양성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남녀 비율이 어때요? 거기는 거기는 그렇죠. 거의 다 거의 다 100% 간호사는 다 100%. 난 여기 남한에 가서 남자 간호사 봤다는데. 그러니까 간호사는 여자들이 하는 건 무조건 여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사도 여자 비율이 훨씬 많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아마 90% 정도는 될 겁니다. 90% 이상일 겁니다. 이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모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가부장적이라든지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의사가 되게 특권 계급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는 좀 우리 더 나라 또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 남자. 그러면 이상하게 본다는데요, 사람들이. 그 있어요. 영화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네. 영화에서 주인공이 남자 의사인데 이 평양선언 의사예요. 예. 그래갖고 그 다른 동료 의사들이 총각인데 제대 군인인데 그래서 네. 병원을 딱 왔을 때 장가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막 그런데 절대
의사라는 말 하면 안 된다. 평양 산원의사라는 말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이 싫어한다. 그런 이상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북은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 생각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권에 대한 북의 교육에 대한 방송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북에 교육이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 체계도 의료 시스템도 낙후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거짓말들, 루머들이 떠돌고 심지어는 그 왈가왈부했던 그 방송이 김현희 씨 그 국가보안법 그 증거 자료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북의 의료를 찬양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북의 의료는 그리고 우리 강철 씨나 동 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 지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굳이 우리와 비교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나름의 훌륭한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데, 형제인데, 동포인데 그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북이 잘 살고 북의 의료 체제가 낙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더불어서 북의 어떤 의료의 봉사, 이게 진짜 백의의 천사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에 읽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돈 잘 버는 직업으로 변질돼 버린 의사라는 직업을 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경 색깔이 정말 멋있어. 영주 선생, 영주 선생, 수고했어요. 예. 그런데 왜 아직 퇴근들은 안 하고? 영주 선생을 좀 구경하고 가자고요. 나를요? 예. 내가 무슨 구경거리라고. 영준 선생, 제 얘기를 좀 들어요. 몇 안 되는 남자 의사들이 외국에 의료단으로 나가고 건설장에 치료대로 나가고 영준 선생 혼자 남아서 그간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은 월수 선생이 담당한 산모를 자진해서 치료했다지요.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다 맡아가지고 일요일 근무도 사일오동도 모두 자기. 그래서 우리가 선생들도 영준 선생한테 성의를 좀 보이자고 해요.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자, 영주 선생, 오늘 저녁에 창간고리 음식점 요리사 처녀를 만나봐야지 않아요? 새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처녀 앞에 척 나서보란 말이에요. 예? 자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동무들. 영주 선생. 과자 선생님. 동정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의 인사고 존경이에요. 빨리요. 이거, 빨리 하는데. 동무들. 자, 나 이거 뭐더래요? 정말, 이거 정말. 빨리 가사요. 자, 빨리 가사요. 영준 선생이 오늘 서요. 운옥 선생이 자기 동창생을 소개했대요. 자, 아이 좀 빨리 나오라요. 어서요. 빨리 나와요. 이야, 멋있구나. 이야, 정말 멋지다. 멋있나이라고 멋있군. 영주 선생, 얼굴 좀 들라요. 빨리요. 가만. 윤희 선생, 넥타이. 정말 잊어먹고 못 가져왔습니다. 어머머. 이야, 아쉽다. 넥타이까지 매면 더 멋있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잊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속 어쩌면 그만큼 강조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됐습니다. 넥타이까지야 뭘. 먹수건으로 앞을 살짝 가리우면 어때요? 정말. 좋아요. 오늘은 넥타이가 없으니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가세요. 은옥 선생, 영준 선생과 같이 가요. 처녀한테로. 알았습니다. 영주 선생, 먼저 처녀를 만나기 전에 예비상학을 할 게 있어요. 예비상아? 글쎄, 예비상아.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형님네는 인차 집을 받아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 직업은 철저히 산과 의사가 아니라 약국, 약제사라는 것.
그건 왜요? 아, 청각이 산과 의사라면 처녀들이 좀 별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정한 기간은 숨겼다가 종이 다 둔 다음에야 공개한다. 알겠어요? 아니, 그건 실소. 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소. 오라요. 산과 의사라는 걸 왜 숨긴단 말이에요? 우리 산원에서야 산과 의사가 기본인데 산과 의사를 싫다는 처녀는 상대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연희 선생, 왜 그래요? 연희 선생 말이 옳습니다. 난 자진해서 상가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